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달러는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면서 94.70포인트와 94.30포인트의 박스권 행보를 보였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장중 하락하다가 다시 반전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저께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 발안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그대로 35%의 법인세를 20%로 인하시켜주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발간이 됐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자,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제 뭐 부가적인 부분들의 기대가 못 미친 탓에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연준의 차기 의장이 인선이 됐죠. 네, 지명이 됐습니다. 아직 인선된 건 아니지만 지명이 됐어요. 자, 제롬 파웰이 제니 옐런을 이어서 제롬 파웰 2세가 제니 옐런 의장을 이어서 내년도부터 페드의 이장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직 한 가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요.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으로 채택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롬 파웰이라는 사람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비둘기파적 인물이었어요. 자, 비둘기파 인물인 제롬 파웰 이사가 의장으로 인선된 탓에 달러에 어저께 장 초반 하락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어저께 공개되었던 영국의 금리는 예상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저께 영국의 금리 인상 통화정책 회의가 9시에 진행이 됐었죠. 자, 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요. 어저께 보시면은 보시면은 큰 폭으로 오히려 되려 파운드가 하락하면서 어저께 전저점 부분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영국이 10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진행했지만 예상과는 틀리게 점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파운드가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달러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영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발표되고 나니까 예상했던 내용보다도 더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속에서 파운드가 오히려 되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인상됐어요. 그러나 뭐 기대는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달러의 움직임은 오늘 있을 비농지표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9시 반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더불어서 실업률도 동시간대 발표되고요. 그리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미국의 거대한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달러는요, 이 세 개의 지표의 모든 이목이 주목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뭐가 발표됐었나요? 이번 주 수요일이 11월 1일에 ADP 여기죠. ADP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화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시면은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치인 20만 건보다 상회하는 23만 5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건재하구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볼까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마켓 예상치인 23만 5천 건보다 하회한 22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월 단위로 보시면은요, 월 단위로 보시면은요, 저번 달 9월 달에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허리케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월 5일부터 보도록 하죠.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 그리고 어제 발표되었던 11월 2일까지. 자, 이제 5주 연속, 한 달 열에 5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비농지표 수치도 얼추 예상이 가능하겠죠. 왜? 지금 ADP 고용변화율,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이 전국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자들이, 고용된 인부들이 많다라는 것, 인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치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금 이미 발표되었던 수치들 때문에 비농지표의 고용자 변동지수 상당히 지금 마켓 예상치가 높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31만 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이례적으로 31만 건이라는 높은 예상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경우, 혹은 이 수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달러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지금 고점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94.50포인트와 그리고 94.40포인트에서 횡보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저께 영국의 금리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할 경우에 93.50포인트까지 길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 부각시켜 드렸는데, 자, 뭐 예상대로 그렇게 뭐 달러가 그렇게 뭐 영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진 않았던 탓에 달러가 어저께 고점 횡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농지표 발표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반전 상승할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95포인트 혹은 95포인트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95포인트 돌파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좀 약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승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달러는요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방향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제롬 파웰이 인선이 됐습니다. 자, 제롬 파웰이 인선된 탓에 2018년도에 금리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제롬 파웰로 인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연준 내에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의 연내 분위기는 바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이사들이 금리 2018년도에 강력한 금리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웰이 그 트렌드를 혼자서 바꾸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연도 마지막 오펙 회의죠. 자, 12월 12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이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인상된다면은 또 2018년도에 또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요 96포인트 더 나아가서 98포인트까지도 길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 자, 죄송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붙이도록 하죠. 자, 제가 빼먹었네요. 자, 달러의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94.50포인트와 94.40포인트에서 적극적인 매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농지표 이후에 한 차례 달러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3분 달러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